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뭐 다른 것보다는 앞으로 좀 강사를 하시겠다는 거 아니죠? 그러시죠? 예. 그게 목적이시죠? 그 목적에 맞는 이런 어떤 뭐 강의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이제 시니어 능력 개발에서 앞으로 여기서 일기를 출고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여기에서 하는 모든 강의는 여기 선생님들이 다 맡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시죠? 누가 하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아니, 그 기회가 된다면 아니라 기회를 만드시는 거죠. 실제 하셔야 돼요. 나중에 뭐 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똑같은 저는 일기입니다. 살짝 그 시니어 파트너제로 얘기 들어보시죠. 앙코르스쿨에 2012년대 일기로 나와서 지금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3년 됐잖아요. 그죠? 2012년 9월. 근데 그때부터 한 1년간은 거의 강의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게 이제 꾸준하게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대표님 예를 들면 서울시청에 국제은퇴 컨퍼런스 이시영 박사하고 나란히 서가지고 제가 주제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TV 같은 데서 토크쇼 주제 발표하고 30분 발표하고 다른 분 30분 하고 다음에 토크쇼 이렇게 해서 하는 이제 그게 뭐 마무리 짓는 결로 작년 11월 24일 이제 아침마당에 섭외가 돼가지고 이제 출연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피크점을 이룬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자신한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저도 정말로 너무나 정말 요즘 시청하려면 개뿔도 없는 놈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한 1년, 2년 한 곳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열게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전반생보다는 후반생이 더 바쁘게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도 저보다도 훨씬 지금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도 그러시잖아요. 저보다 훨씬 좋죠. 저는 정말 시골 저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리산 청학동 출신이고 중학교도 하동에서 나왔고 고등학교는 저 걸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도 뭐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뭐 잘 3대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거겠습니까? 별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접근을 딛고서도 뭔가 그냥 나름대로 재미가 있고 열심히 이제 한 2, 3년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길이 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저보다는 훨씬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 강사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여기서 주어지는 이런 여건에 따라서 이제 멘토링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그걸 여러 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그동안 저도 이제 강의도 하지만 그런 멘토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하고 그 실습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편하게 해서 오늘은 교재가 아마 없을 거예요. 오늘 교재는 사실상 워크북 멘토 읽지 말고 하나 있죠. 워크북이라고 들어있나요? 교재 있나요? 저는 1차 때 받았는데요. 공부를 안 하셨습니다. 1차 때 여기 스피드로 받았는데. 예, 오늘 안 가져오셨어요? 이거 안 가져오셨어요? 네, 안 가져오셨어요? 네. 이게 1차 때 받았는데. 안 가져오셨어요? 예, 예, 집에 가져올까요? 예, 집에 가도 될까요? 그러십시오. 네. 자, 이거 자체가 상당히 저희 이제 시니어 파트너 앙코르스쿨에서 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실상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제 과목이 생활과 레저 쪽이 제 주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하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리산 청학동 출신입니다. 이게 고기도 원산지 표시하고 소고기도 원산지 표시,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하고 사람이니까 원산지 좀 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원산지 그리고 이제는 이제 앙코르스쿨의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용도가 쓸모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는 용자, 용자고 길도자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버지는 용이 승천해서 하듯이 그렇게 잘 되라고 하는 뜻으로 씌워주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이렇게 좀 풀이를 쓰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용기로 도전하는 남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을 끌어가는 그런 어떻게 부리지 않나.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용도가 있는데, 근데 사실상 용도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학동에서 언제까지 계셨습니까? 대학 다닐 때까지 그 당시에는 청학동이, 저희는 지금 현재 도인촌 아시죠? 예, 다 예. 가보셨죠? 안 가보신 계시나요? 도인촌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 때는 화전을 일구고 할아버지가 예, 사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60년 초에 어지럽고 막 할 때 그 정감독에 따라서 예. 피난처 종을 찾아온 분들이 여수나 순천 쪽에서 도교를 믿는 분들이 그곳에 오면서 그 말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전에 저희는 이제 아래쪽 말로 소개라고 그랬잖아요. 빨치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래쪽에 내려와서 저희 대학까지도 공각으로 쭉 있었어요. 맨손에 이쪽에 있습니까? 그 위쪽에 지금 하동호 아시죠? 예. 하동호 수몰된 그쪽에 예. 제가 내려와서 마을에. 예, 그 대방몰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친구가 돼서 좀 자주 봐요. 아, 그래서 진기였어요? 자주 다 있어요. 그래, 옛날에 좀 호소하기 때문에. 그 바로 이제 하동호의 예. 중간쯤에 있어요. 예. 그 왼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 청학봉 올라가는 예. 중간쯤에 수몰된 곳이 제가 살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거의 다 보냈어요. 수몰되면서 이제 둘째 형님이 잠시 계시다가 나머지 좀 나오시고 지금은 산소만 좀 있어요. 그쪽에 저수지 되면서 광양 쪽으로 안 나가셨습니까? 그때 갈사리. 갈사 쪽으로. 예, 남해 건너편 예, 하동이 그쪽으로 주로 가셨고, 많이 가셨죠. 그때 안 가신 분들은 이제 다른 쪽으로 가고, 예. 저희 계시던 작은 형님이 이제 진주 쪽으로 갔었죠. 둘째 형님도 돌아가셨어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런 결과인지 모르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다양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한 60세 환갑의 나이가 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게 중심이 되겠죠. 신의 파트 안고로서 그 최근에 그다음에 이제 봉사를 하는 쪽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라본 사진관의 봉사도 좀 유명해요. 여기서 나오고 현재도 어제가 6일인가 어제 아침 SBS 라디오에 출연돼서 한 20분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영어 그리고 아침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연대원에 작업하는 센터의 기자, 그다음 시니어 조선 기자로 요즘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 제 이름 검색하면 이제 많이 뜹니다. 어제도 사실 어제 조선일보 취재 인터뷰 갔다가 좀 쓰라서 있었다가 앞에 상처가 하나 해버렸네. 어제 인터뷰하고 이랬어요. 그다음에 실제는 사진 작가는 60살 시작해가지고 사진 작가에 한 1년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가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책 보내니까 저 이곳에 있었는데, 쌍용이죠. 쌍용에 있었는데 잠시 후에 그 용도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잠시, 오늘은 이제 제가 아까 들어온 과정 잠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야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다음 멘토링이 가진 것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제 멘토링이 쉽지 않은 방법, 그다음에 월드북 작성 전에 한번 해보셨어요? 안 했죠. 이게 이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때문에 아주 그런데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멘토링 일지용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워크북이 자체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있으니까 샘플을 쌓고 그 다음에 한번 실습을 멘토링하고 실습을 하는 거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강사 멘토가 되기까지의 주몽 드라마 기억하세요?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왜 뛰어났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송일구, 그때 송일구이가 주연이었죠. 요즘에 대한민국이라는 세상도이 때문에 유명한데, 사실상 저는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나주세표장에서 촬영했는데 그때 제가 여기 엑스트라로 나갔어요. 왜 나갔는지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당 받으러 갔어요. 실제 여기 수염도 막 붙이고 여기 환대내고 와 하면서 그 추운 겨울날 다 힘든 지금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제 말씀드리는 저는 이름이 정도는 아니고 49살에 용도 PD가 되어버렸어요. 악장의 쌍용 저는 보험회사를 다녔습니다. 제 나이 49살이면 그때 요즘은 좀 다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이게 1997년 12월이에요. 79년. 97년. 예, 12월. 아침에 임원회의 한다고 올라오라서 부산 본부장 할 때, 그때는 마침 시간이 잠시 돼서 울산시 점역입니다. 울산시 점을 좀 챙겨주고, 바로 가도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챙겨주고, 서울에 임원회의 갔더니, 제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 번도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예, 바로 아침에 임원회의 하겠다고, 그날 보고할 사람들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서 회의장에 딱 들어가더니, 이런 방구도 없이, 딱 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예, 사기업은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원이라는 게 임시지원의 줄임말이다 생각되기도 하고. 그래, 49이니까 제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임원으로 돼 있으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늘 용도가 있는 게 아니라 용도 필요가 된다 아닙니까? 근데 사실상 이것이 많은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 또 먹고 살게 아까는 엑스트라 드라마도 했지만 97년이니까 98년에 IMF가 왔잖아요. 제가 그만큼 그러니까 시험이나 되겠어요. 아까 말한 자식을 초범이고 뭐 학교나 뭐 제대로 안 다니고 회사 다닐 때는 그냥 회사만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제주 지점장하고 뭐 어려운 지점장 다 맡아서 아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다른 일 생각도 못했던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자그마한 회사에 조경관리사를 뽑기에 조경관리사 그렇듯하잖아요. 뭐 조경관리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촌놈이고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뽑혀서 가봤더니 이게 뭐 나물 다듬고 뭐 이런 거는 제치고 큰 대비장 해주면서 마당도 쓸고 쓰레기봉 붙이는 일도 안 하고 처음에는 참 판단도 하고 생기도 하는 게 어째요. 이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사실상 월 40만 원 받았어요. 월 40만 원 받으면서 했던 거고 여기는 잔디밭이 있었어요. 한 500평을 가진 잔디밭이 주변에 이제 나무가 있고 가을이면 이놈의 단풍이 왜 그리 많이 떨어져 이걸 제가 다 치워야 했거든요. 쓸래요? 잔디밭에 있는 거 쓸래요. 그러니까 보면 사다가 방법을 냈죠. 아주 재밌게 해보자. 이왕 뭐 마음대로. 그래서 이걸 제가 만든 단풍을 모아가지고 별 모양도 만들고 꽃 모양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친구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사진 찍어준 거예요. 그 다행히 사진은 복합돼 있어서.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이렇게 한 3년을 했어요. 물론 3년이니까 급여도 조금씩 오르고 그랬는데 그 당시 우리 정육식당이라고 하시잖아요. 정육식당. 거기 옆에 사가지고 오면 그때 한창 바람 불 때 초기. 저는 그 전에 사실 음식점을 또 해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부대찌개집을 했는데 그 경험이 있어서 여기에 정육식당을 하면 참 잘 되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더니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여기에 정육식당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디밭 500평 주변에 숲이고 주차장도 좋은 조건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러면 제안도 하셨으니까 정장을 맡아주셔야 됩니다. 음식점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니죠. 젊은 사람이 해야지 무엇을 제가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 시켰어요. 안 된다. 그래서 갑자기 조경관리사 쓰레기 대배짱 들고 쓰레기 치우던 사람이 큰 음식점에 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상 어느 이렇게 뭐 재취업이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마음에 들지 않고 충족하지 않더라도 어느 기회가 왔을 때 이걸 붙들고 다시 한번 열심히 진짜 그것을 빠져보면은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거 자체가 지금은 어디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얘기가 재미없잖아요. 아까 주몽 드라마 엑스트라 나가서는 일이 재밌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지금 몰랐던, 나는 선생님께서는 뭘 그동안 하셨는데, 잘 사시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강사나 멘토를 시작하시면 끄집어내서 이제 무리로 끼올리셔가지고 그걸 활용하시고, 그런, 또 취업의 경우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붙들면은, 이거, 그거, 세찬한 거, 별거 없는 거 뭐 하면 뭐해? 이럴 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붙들어보고 그것에 정말 열정을 가다 보면은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일도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63살에 우리 나이입니다. 2012년도에 양고수부에서 복직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니까 저는 이제 사진도 60살에서 아까 작가가 됐고 글쓰기도 이제 숙길가도 이제 아주 큰 건 아니다만 그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웅변도 했어요. 지금 말씀하려면 그런 스타일 좀 있죠. 잘 못 벗어나는데. 그런 걸 한테이 모으고, 제가 아까 경험했던 뭐 엑스트라 출연, 빗자루질 하는 거, 음식점 해왔던 거, 점심 하렸던 이런 것들을 하나에 녹여드린다면 저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가진 강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이 넘볼 수 없는 제 위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누가 내가 엑스트라 드라마 출연했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변형도라는 그 양반이 엑스트라 출연하고 이런 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별로 실리가 안 가지만, 저는 제 몸으로 깨끗 얘기를 이렇게 해주게 된다면, 새로운 어떤 강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등에서 제가 가진 그런 경험이나 모든 역량을 이곳에 한번 쏟아보면은 그래도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어떤 강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시작했어요.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제 자랑은 절대로 아닙니다.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한 작년도에 거의 일어난 일들이에요. 한 2년 된 이렇게 정말 재미있고 보람이 있고 또 용돈도 좀 벌어요. 이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은 뭐 자꾸 강조하지만 괜히 멘토링 안 하고 뭐 괜히 제 자랑만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 마시고 저같이 이렇게 개뿔도 없는 놈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힘차게 도전하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도 딱 마찬가지예요. 저는 얼마나, 아까 저는 자기 요즘 개뿔도 없는 놈이 이렇게 잘 쓰는데, 아픈 추억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저기 개그맨 누구죠? 뚱뚱한 누구죠? 아픈 추억 그런 얘기 한 번 있었잖아요. 김영건? 예? 김영건? 말고 저기, 최근에 그 이빨 다음에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빨이 오래, 요즘에 많이 문광근이에요? 말고, 개그맨. 그 친구랑 이제 그 대학이 뭐 나쁜 추억 뭐 얘기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누구지? 이름 깜짝 안 해. 그처럼 저도 이제 진짜 강사를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왜? 이게 이제 38점이라는, 38은 점수가 나오니까 3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어떤 계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 숫자겠어요. 그래서 축제가 오네요. 제가 강사와 관련 때 시험 점수. 맞습니다. 시험에 38점. 선발로 하면 돼. 맞아요. 또 제가 또 이렇게 나눔을 정확한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걸 38이라 38 따라지라고 얘기하시는데 강땡이 하시면 분이세요?
누가 38? 시각이 확실히 다른 거예요. 선생님은 대단하세요. 어떤 분은 38 따라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아니 38 강땡이면 더 좋잖아. 왜 38 따라지로 보시냐. 강땡으로 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이게 바로 고우가 그린 비탄에 빠진 모임이죠. 고우의 유명한 작품이에요. 저는 이제 그 앙코르 스쿨을 마치고 나서 앞으로 강의 시험 하게 돼 있죠. 저도 강의 시험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때는 넥타이도 이보다 더 빨간 넥타이가 있었어요. 아주 젊으실 때, 이 차도실 때 그거 딱 사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했구나 싶어서 집에 그래 나도 열심히 했고 그런 대로 나 생각해도 괜찮다 했더니 며칠에 제 손에 전달된 강의 평가서의 점수가 저기 38점. 몇 점 만점이겠어요? 38점 만점이에요. 50점. 50점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38점. 예를 들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50점만 38점이면 뭐 과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소문에서 같이 여러 사람이 시험을 해서 받았는데 지가 꼴찌했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강의 잘한다고 그때 그랬거든. 주변 수강생들이. 근데 아니 이게 38점 말이나 되느냐 이거지. 저는 하고 나서 아니 내가 어떻게 38점을 받고 38점은 뭐야. 그래도 처음에 생각해서 60점 가까이 주고 가락을 하든지 해야지. 아니 38점이 나온 거야. 그래서 정말로 비탄에 빠졌어요. 그 당시에 이 그림이 바로 고우가 제 그 당시에 심정을 미리 알고 그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더라고.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포기해야겠다. 이 정도 점수를 받는 거라면 내가 앞으로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실제 하게 됐어요. 그냥 주변에 좀 이렇게 바로 또 많은 사람들이 야, 나 이거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이제 멘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때 바로 멘토. 아이고, 38점 만에 술 한잔 하면서 열도 나고, 술 한잔 하면, 야, 내가 얘기하기도 창피하고, 38점인데, 포기해야 안 돼요. 아이, 무슨 말씀이야. 변호사님 잘하시잖아요. 뭐 잘못된 거야. 한 사람은, 말하기도 전 그랬지만 어때요? 아니에요. 당신 잘할 수 있어. 그래, 다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가 없었다면 아마 자만해 있었거나 그렇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겪었기 때문에 실제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마 잘못했나 봐요. 여러 사람이, 그 직원들이 따라해서 다 물어봤더니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평가한 사람이 아니고 같이 시연을 했던 사람들에게 너는 얼마 받았습니까? 보통 60점이다. 아니, 저도 이상했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참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 거 아닌가. 자, 우리 하루 종일 오전부터 받으셨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그처럼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느리긴 합니다만, 동영상 1940년 12월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제대로 광장에 위치한 사유계를 보여주고 예, 한번 보세요. 예, 맞습니다. 사장님이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젊은 사형수가 서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불고 집행관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사형장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보신 분들 온고히 신한다는 게서 한번 보시면 영화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무슨 인생 5분이면 끝이 나네. 남은 5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부디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그런데 잘 머리 하지 마십시오. 들어봤을 때 괜찮지.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집행관은 이거리 지형을 알렸습니다. 괜찮아요. 빨가서 얼마나 보이는데. 그래서 후회할 시간은 부족하구나. 나는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도 내게 더 지어졌으려.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일본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스러운 칼바람도 이제는 느낄 수 없겠구나. 나의 맨발을 타고 올라오는 땅의 냉기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겠구나.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고 아쉽다.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집회를 시작하겠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상행을 위해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이라도. 탄환을 잠재하는 소리가 먼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멈추시오! 한 병사가 소리치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전달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멈췄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옙스키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면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그래서 어째 하나의 어떤 경기점이 있기 말이죠. 저는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른 것보다는 이제 시니어 능력 개발업 이 강사 과정 자체가 정말로 대문호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와 같은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성공이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부끄러워요. 아직도 갈 길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했던 그 내용들이 보면은 저는 이게 이 강사를 좀 하고 싶다, 해야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속에 있었어요. 우리 갈매기 꿈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셨죠? 네. 리처드 마크의 거기 보면은 물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고 했지만 그 중간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꿈이잖아요. 꿈인데 꿈은 반드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힘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이 강의를 강사가 되기 위한 이 꿈을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힘이 뭔가를 다시 늘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아까 얘기하는 아까 그런 것들, 그것도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 빗자루질 했던 거, 뭐 드라마 엑스트라로 나갔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 자신.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이 자체가 저에게 주어진,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했던 웅변 같은 이런 것들, 대중연설, 이런 것들이 제 속에 있는 어떤 영향이었다. 이제 꿈과 그런 힘을 찾아내고,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리처드 바크가 얘기했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부터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실현을, 꿈을 실현해 가고 있는 거죠. 늘 대충, 이거 가정 마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정이 꾸준히 했고, 1만 시간 법칙 너무 아시잖아요. 그죠? 꾸준히 하게 되고, 한옥을 하게 되고,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이고, 그에 따르면 뭔가 어느 분야든 아무리 뭐 능력이 없고 재능이 떨어져더라도 그 분야에서 우뚝 수 있다는 이 법칙.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모든 분이 좀 올인하는, 어떻게 보면 이 내용과 같겠지만 강의도 많이 참석하시고 강의 막 가셔야 돼요. 여러 군데 가셨을 텐데 지금 울산에도 많을 거예요. 좀 가보셔. 네, 요즘 앞으로 이제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참석도 해보시고 기회가 되면 와서 앞에 이 자리에서 그냥 얘기도 하시고 그게 다락이라 저는 제가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걸 자꾸 연습을 해요. 만들어 계속. 저는 이게 하나의 어떤 강의가 주어지면 이게 한 달이고 매일 기억납니다. 이거 주어지면. 그러다 보니 집에 가면 강의한 이게 이제 PPT로만 PDF하고 만든 이런 것들이 보면 이 정도 쌓여있어요. 이걸 다시 만들고 또 고치고 또 만들고 그래서 이거 자꾸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여러 방편에서 똑같은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또 다른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걸 다 하죠. 이거 많이 들으셔야 돼요. 요즘은 저기 인터넷에도 동영상 같은 거 너무 좋잖아요. 진짜 많이 들었어요. 특히 아침마당에 목요일 특강 같은 거, 그 다음 백도시 이런 것들. 요즘 백도시는 다시 하도 그러니까 좀 그런데 이런 거 많이 들으셔야 돼요. 동영상.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 이제 강의를 할 때는 녹음을 제가 스스로 해요. 제가 스스로 합니다. 녹음기 요즘 짬한 거 있죠? 참 좋아. 아니면 또 스마트폰 요즘 너무 잘 되잖아. 이런 것도 넣고 하고 그걸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틀어보시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듣고 또 고치고 이런 것.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린 이제 나만의 다른 사람의 도시에 넘볼 수 없는 나만의 독특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요.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너무 많으시거든요. 우리 영도 선생님, 영도 선생님. 그런 게 많으시니까. 저는 단말기를 하니까 지금 11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하니까 특성이 있어요. 그걸 잘 메모하셨다고. 그게 중요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얘기 끓이고 만들어가서 그게 참 좋죠. 우리 선생님. 특성이죠. 예. 그 이제 포토샵이라는 기술적인 측면의 강의도 이제 필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서 내가 강의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쪽으로 이제 스토리를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포토샵만 강의한다 그러면은, 그건 단순하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포토샵 강의를 하면서 정말 보람있게 보낸다든지, 앞으로 뭘 제가 포토샵 빼야겠는데. 저 사진 하니까 포토샵 필수니까. 예, 그런가. 그래서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프레젠테이션 이거는 반드시 하시고,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한 이런 것들은 제가 하는 거, 잘한 건 아닙니다만, 이것을 스스로 만들다 보면 그 강의 내용할 것 자체를 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 하나 얘기해요. 제가 왜 강의에 대해 자꾸 이 말씀을 더 강조하냐면은, 다른 생활 레저를 어떻게 하고, 인식을, 관계를 어떻게 하고, 이것도 물론 내용이 중요한데, 여기 계신 선생님의 목적은 딱 강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다른 어떤 것보다는 저는 멘토링 알아야 될, 짤때기 없으면 이런 거 하고 있느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오늘은 좀 이런 점에 강의를 좀 해드리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괜찮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여가 생활할 때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이것 자체는 이제 나중에 내가 그 부분에서 관계 과목을 강의를 하려면 그 내용을 바삭하게 아셔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명강사에 올라서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는 그런 쪽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얘기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죠? 경험 얘기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강의가 그래서 이 PPT 제작 요거는 꼭 해보시면 돼요. 근데 꼭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정리하시고 해보시고 잘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아까 그런 정도로 해서 지금의 활동을 하게 된 계기도 되지만 또 하나는 PBL 언덕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 앙코르 스쿨이라는 시니어 파트너즈의 앙코르 스쿨이라는 것을 원래는 이제 시니어 파트너즈의 유어스테이닷컴에 지금 8년째 저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리더로서. 그래, 그 자체가 활동의 근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간 앙코르 스쿨 자체가 생기면서 일기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대접도 뭐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걸 믿고 계속 유어스테이지닷컴하고는 8년, 앙코르 스쿨하고는 3년을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도 진짜 PBL 언덕이 있어야 긁을 수 있지 하여튼 그렇지 하면 안 되잖아. 여기는 다행히 이제 시니어 능력 개발원이 여기서 이제 문을 열었으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 다소의 어떤 만족하지 못한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같이 한번 만들어가보자. 그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울산 지역에서는 시니어의 교육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뚝 서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번 1기가 이쪽 지역에서 아주 그 맹강사로서 또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으로서 이제 태어날 수 있는 서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해서 이거에 다 이제 다 직장 다니시는 분 계세요 지금? 아 그러세요. 그럼 언제까지 있어요? 언제까지 다니세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떨어지니까 돋볼 장은 없으니까 이런 걸 좀 바탕으로 만드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음 시대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가능한 박수 한번 쳐볼까요? 그죠? 파이팅 한번 하시면 패티김이 여러분하고 불렀나요? 저는 이 여러분이라는 얘기가 너무 좋아요.